두 번째는 선화공주 이야기예요. 선화공주. 막둥이하고 선화공주 이야기인데, 막둥이는 보통 우리가 백제 무왕이라고 봐요. 그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딸내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시기에 진평왕의 할아버지가 진흥왕이고요. 진평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진흥대왕이고, 그 진흥대왕이 잡아 죽인 백제왕이 바로 성왕인데, 성왕의 아들이 위덕왕이고, 위덕왕의 손자인지 아니면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무왕인데, 그러면은 사실 이때 당시에 백제하고 신라는 엄청나게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근초광하고 고공원왕 사이에 그거거나, 아니면 장수왕하고 누구인가 계로왕 사이에 원수거나, 그거는 한참 옛날이지만 사실은. 근데 요거는 따끈따끈한 원수지간이란 말이죠. 둘이는 백제하고 신라가. 그래서 사실 요게 좀 많이 의문이 가요. 도대체 무왕 시기하고 무왕이 결혼할 때쯤, 예를 들면 이제 15, 20 요때쯤 있잖아. 20살 내외. 요때쯤이면 한창 이제 백제하고 신라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어떻게 무왕은 신라의 공주하고 결혼했을까? 결혼했다고 주장할까? 이게 의문이 좀 생기죠. 일단 좀 먼저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단 요 선화공주 이야기 있죠. 선화공주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딸내미인데, 신라 진평왕의 딸내미인데, 설화에서는요 무왕하고 선화공주가 미륵사라는 걸 지었다고 했어요. 이걸 한번 추적해 보는 거지. 미륵사라는 게 어디냐면은, 뭐 중간에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 테니까, 그죠? 미륵사는 게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이 근처 어디에 있대. 익산인가? 아무튼 요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터가 있고 그렇대요. 미륵사지에서 나온 글이 있어요. 금제사리 봉안기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미륵사라는 걸 연 사람이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왕후라는 사람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선화공주하고 무왕이 삐까삐까 뻑까뻑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백제로 와서 이제 미륵사란 절을 지었는데, 그때 뭐 진평왕이 뭐 그걸 직공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게 됐다, 뭐 그런 말도 있다 그러더라고, 상명유사에는. 근데 정작 미륵사지에서 나온 금제사리 봉안기라는 글에는 미륵사를 연 사람이 선화공주라는 게 아니라 사택왕후라고 돼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삼국유사하고 다르잖아, 그죠? 유사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죠. 무왕이 만약에 신라왕하고 친했다 그러면, 신라의 진평왕하고 되게 친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무왕은 즉위 직후부터 신라를 줄기차게 공격했느냐? 아까 나왔었잖아, 그죠? 암악산성을 공격했던 데가, 이 지역에 남원에 있는 암악산성을 공격했던 데가 바로 그 무왕 3년이었으니까 즉위 바로 직후부터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때 진평왕이었나 신라가? 아무튼 진평왕이었다 그러면, 진평왕은 무왕한테는 이제 그거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 장인어른인데, 그러면 왜 무왕은 장인어른의 나라를 공격했을까? 장인어른 집에는 막 말뚝에도 절한다 막 그러는데, 좀 이상하죠, 그죠? 그게 좀,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거지. 왜냐하면 결혼했으면은, 결혼이라는 거, 옛날에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종의 결혼 동맹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쨌건 친한 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어쨌건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서약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우리는 동맹 관계다, 군사 동맹 관계다, 그런 걸 표상하는 사실일 수 있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나왔던 그 미륵사지 이야기를 볼 때, 미륵사지에 나온 금제사리 봉안기라는 거에서 사택왕후가 미륵사를 지었다라고 나온 걸만 봐서 상국유사가 구라고, 그래서 이제 선왕공주도 구라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왕의 와이프가 선왕공주 하나, 혹은 이제 사택왕후 하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여러 와이프 중에 한 명이 선화공주가 아닐까, 여러 정실 중에 한 명이 선화공주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아무튼 좀 미스테리해요. 왜 그러면은 선화공주하고 무왕의 결혼이 진짜였다 그러면, 이게 나름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나름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이 안 된 것도 좀
물론 그건 김부식이가 그랬겠지만 좀 미심쩍고 그렇단 말이지.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선화공주 설화를 사실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건 있던 일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싶다면, 선화공주 설화를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화공주와 무왕이 결혼한 시점이 무왕의 재위 기간은 아니었을 거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무왕이 즉위하자마자 일단 신라를 공격했던 일은 아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와이프가 예뻐 보이지 않았겠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왕이 아마 태자였거나, 즉위했을 때가 아니라 무왕이 태자였거나 아니면 그 이전 시점에 아마 그 무왕이 선화공주와 결혼했으면 결혼했을 건데, 이게 언제냐면은 위덕왕 때 혹은 해왕 때, 법왕 때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일단 그래서 무왕 즉위 초에 바로 공격했다는 거는 좀 이상한 게 덜하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위덕왕의 부친인 성왕이 진흥왕에게 잡혀 죽었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덕왕은 성왕의 아들이고 진평왕은 진흥왕의 손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위덕왕하고 진평왕이 원수지간이었는데도 만약 서동하고 무왕하고 선화공주와 결혼했다 그러면 이거는 백제하고 신라가 원수지간이지만 지난날의 원수관계를 잇기로 합의했을 거라는 점이 전제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선화공주 설화를 진짜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위덕왕 분기에는요, 아까 제가 읽었는데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한 게 딱 두 차례 있어요. 언제냐면은 위덕왕 8년하고 24년에 있거든요. 위덕왕은 근데 45년 동안 재위했으니까 결혼했다 그러면은, 결혼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신라하고 백제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마지막 전쟁인 24년 이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위덕왕 24년부터 25년부터지, 24년 전쟁이 있었으니까 25년부터 무왕 2년까지는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는 적어도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없으니까 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무왕 3년부터 이제 백제가 그런 반대로 치고받기,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위덕왕 25년 이후로 무왕하고 선화공주와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무왕 2년까지 신라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럼 반대로 왜 무왕 3년부터는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신채호가 이걸 되게 설명을 잘했어요. 신채호가 이거는 왕위계승 때문이다라고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평왕하고 정실인, 진평왕의 정실이 마야부인이라는 사람인데, 진평하고 마야부인 사이에는 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덕만인데요. 덕만이가 누구냐면 나중에 선덕여왕이에요. 근데 덕만이는 선덕여왕이 되기 전에는 출가해가지고 그거 했거든. 그 뭐예요? 중 돼버렸거든. 비군이 돼버렸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비군이나 이제 중으로 출가한 사람들은 정치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위계승에서 제외되고, 천명공주는요, 덕만이 말고 천명공주는 김영춘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입니다. 가운데 천명공주는 김영춘이하고 결혼했어요. 선화공주는 무왕하고 결혼했죠. 근데 출가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관례이니까 덕만이는 제외되고, 따라서 이제 김영춘이나 무왕이 진평왕의 뒤를 적법하게 이을 수 있는 후계자가 돼요. 왕위 계승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진평왕이 아마도 무리하게, 신채호 선생의 생각은 이겁니다. 진평왕이 원래는 아마 무왕한테 신라 왕위를 넘겨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라도 맏딸인 덕만이를 환속시켜가지고 왕위를 물려주었고, 이제 그래서 덕만이가 바로 선덕여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무왕은 어떻게 했어요? 개빡치겠지. 그래서 아마 무왕이 즉위한 직후부터 신라에 대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해서 신라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채호 선생의 생각입니다.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는 생각인데, 요 생각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그 왕위 계승에 대해서 무왕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신라 측에서도 진평왕이 왜 갑자기 덕만이를, 그건 신라봉기를 읽어봐야 하나? 아무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과연 이제 동군연합 같은 개념이 양놈들한테 있었지만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없었었는데, 그럼 이게 진짜로
그랬던 걸까 아니면 신치호의 본인의 생각이었을까 하는 것도 알기 힘들고, 그리고 선화공주 자체가 아직까지 고고학적이나 뭔가로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되게 커요. 일단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고고학적으로 이 사람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는 문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말고 다른 문헌들에서는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과에다가 사실을 끼워 맞춘 걸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게 신지호 선생의 생각이 되게 재밌고 그리고 되게 타당하다, 어떤 의미에서 되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선화공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선화공주가 존재한다, 선화공주는 존재한다, 선화공주는 실존 인물이다, 선화공주는 무왕하고 결혼을 했다 라는 거를 사실로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제일 타당한 설명이 뭐냐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아마 그게 그 신치호 선생의 그거였을 거다, 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화공주는 개굴하다, 선화공주하고 무왕은 결혼한 적이 없다, 백제하고 신라는 그때 당시에 원수지간이었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요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삼국유사의 기록이 그 뭡니까, 선화공주는 심장이 두 개예요, 마음이 두 개예요, 하나는 어디에 주고 하나는 어디에 준대요, 그런 말을 못 믿겠다, 이려는 땡중이다, 이려는 개구라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는 그래요. 사실 옛날에 그 온달 왕자하고 평강공주 얘기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걸 내가 지나쳐버려가지고 고구려 본기 읽을 때 좀 아쉽긴 한데, 뭐 뒤늦게 나오는 선화공주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언젠가 나중에 삼국 유사를 읽게 되면 또 자세히 또 얘기하게 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황상 선화공주의 존재를 가정하고 나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끼워 맞춰 보면은 말이 되도록 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있는데, 일단 선화공주의 존재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다, 확실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위대광후 무왕 때에 이르기까지 백제하고 신라는 그 원수처럼 싸우고, 무왕 때에 이르면은 드디어 백제가 신라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읽진 않았지만은 무왕 다음인 의자왕 때죠, 그죠? 의자왕 때,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 때는 신라를 정말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정말 매섭게 몰아붙여가지고 신라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 좆되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에 짱눈이 새끼하고 짱눈이 새끼의 가족들을 끌어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읽도록 하죠. 자, 삼국사기 백제본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달마시안의 삼국사기는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오늘 원래 방송이 9시부터인데 제가 좀 일찍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